비트코인 패권 전쟁을 전략적 국가 비축물로 삼는 심지어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치계, 금융계, 빅테크 기업들까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안건으로 올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정말 엄청난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얘기를 주주총회에서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는 부결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미국의 비트코인 스탠스 변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어떤 파장들을 불러올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최근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우선 첫 번째로 기대되는 것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공약을 했던 대로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비축물로 지정하는 그 행정명령이 이뤄질까 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최초 100일 정도 내에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전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에 SEC 의장의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는데 폴 애킨스 체제 하에서의 SEC가 기존 게리 겐슬러 하에서의 SEC와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얼마나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규제 문제로 굉장히 가격의 압력이 심했던 리플이나 솔라나,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코인들에게 굉장히 큰 가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 한 100일 정도가 이번 사이클 전체의 그 가격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의장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성향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폴 애킨스라는 인물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펀드를 운영했던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고요. 폴 애킨스라는 사람 자체가 규제 완화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지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 게리 겐슬러 체제 하에서 진행됐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재판들이 모두 취하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플과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법정 공방들도 모두 취하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다른 솔라나라든지 여러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을 특히 증권으로 지목을 하면서 증권성 시비를 걸었었는데, 이런 증권성 시비도 아마 새로운 폴 애킨스 체제 하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미국 전체가 반암호화폐적인 규제 환경에서 친암호화폐적인 규제 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진심인가요?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막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모습을 내비치긴 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20만 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5년간 팔지 않는 전략적 국가 비축물로 삼는, 이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규제 환경 변화. 이 두 가지가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재 미국 유권자 내에서 거의 20% 수준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울 경우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경합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표입니다. 이 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3조 달러가 넘어갈 정도로 거대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로비 자금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돈과 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돈과 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단 당연히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가 탈달러화를 추구를 하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추구하고
미국 최고의 채권 구매처였던 중국이 최근 미국 채권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달러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존에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 구매하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굉장히 공고했는데 이제 사우디도 그 페트로달러 체제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미 전 세계 석유 구매량 중 20% 정도는 탈달러화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시장이 하나 등장을 한 거죠.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미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고 이 시장이 앞으로 10조 달러 수준으로 한 5년 내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0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엄청난 시장이 국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같은 테더나 서클 같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 구매하는 이 페트로달러 체제는 지금 붕괴하고 있지만 반대로 새롭게 암호화폐를 무조건 달러로 구매하게 되는 크립토 달러 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특히 트럼프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려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더나 서클과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게 되면은 테더나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패깅시키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구매합니다. 여기서 또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국가적인 이득 차원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디지털 화폐 산업 내에서 리더가 되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채택 시에는 어떤 화장을 불러볼까요? 단순히 전략적 국가 비축물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는 체제랑 또 하나는 아예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삼고 그러니까 리저브 에셋이죠. 전략 자산으로 삼고 금과 똑같은 전략 자산으로 삼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것은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유지만 하는 이 체제이고 그 뒤에 이제 공화당의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준비 자산으로 삼아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비축을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번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그 정도까지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런 정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분명히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또 반대 의견도 굉장히 심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이미 당선이 되고 어차피 이제 2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임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약을 했던 대로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유지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결국 사이클의 향방도 그냥 원래 예상했던 이번 슈퍼 사이클의 최종 목적지 그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네, 이미 수많은 국가들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총리가 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되는 사람도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심지어 일본에서조차도 의원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채택도 이뤄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탈달러화를 추구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릭스 국가는 지금 당장 탈달러화를 해야 하는데 그 국가들 간에 뭔가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준비되어 있는 기축통화가 없잖아요. 그럼 탈달러를 한다면 뭘로 거래를 할 거예요? 위안화 등이 얘기가 됐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일단 당장 국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디지털 커런시인 비트코인을 일단 1차적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러시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무역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왔죠. 그런 점에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탈달러화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탈달러화 기조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선두에 서 있는데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달러와의 연관성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자신이 포용하게 되면은 그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탈달러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있어서 미국이 일종의 수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 패권 전쟁을 미국과 브릭스 세력이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안건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타당은 무엇일까요?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위상이 일단은 커졌다고 하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득의 문제예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비트코인 재무회사로 거듭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올해 미국 모든 기업 중에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으로 보더라도 수익률 1위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그대로 복제한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심지어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단연간의 평균 상승률 1위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메이저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고 이런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넣은 기업들이 주가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하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이득을 보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데뷔한 ETF가 되었죠. 그래서 금 ETF가 20년 동안 획득했던 운용 자산을 단 1년 만에 역전할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자금이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자산 운용사들이 엄청난 수수료 이득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득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모든 자산 운용사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이 보여주는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일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더 큰 경제적인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